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광복, 정부 수립, 그리고 평화. 지금부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경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를 개양하겠습니다. 국기 개양은 신대철 씨의 기타 연주에 맞추어 독립유공자 후손인 배우 박환희 씨와 독립유공자 후손인 신기정 학생이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무대 좌측 국기 개양대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배우 이정현 씨, 독립유공자 홍창식 선생의 후손인 뮤지컬 배우 홍지민 씨, 독립유공자 김동만 선생의 후손인 김성생 씨, 독립유공자 허재기 선생의 후손 허성유 씨와 함께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유철 광복회장께서 기념사를 하겠습니다.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역사적인 이곳 용산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내외분, 애국지사님, 국내외 귀빈을 모시고 해외 동포들과 함께 경축식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광복은 결코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결의의 독립투쟁이 없었다면 열강의 한국의 독립을 인정한 가이로 선언 등이 없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조국을 찾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독립투쟁에 참여한 남북한의 선열들은 300만 명에 달했고,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선열들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포함한 모든 것을 조국에 바쳤습니다. 또 겪어야 했던 고통과 비참함은 이루 형용하기 어려웠고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선열들께서는 남북 분단이 아닌 오직 하나의 조국 광복을 염원하셨습니다. 한평생 독립운동을 해오셨던 백범king 선생님은 국토 분단을 막으시려고 차라리 38선을 베고 눕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조국 강토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동족 간에는 6.25 전쟁의 참상마저 빚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7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우리 민족의 앞길의 소광이 비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의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을 천명하였습니다. 올 연초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벌어진 이 모든 변화의 추세는 인내와 사명감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근본 문제를 응시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부단한 노력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정부가 더욱 노력하여 핵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내시기를 국민과 함께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결과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와 화합을 이루기 위한 남북 적시자 회담을 비롯한 다각적인 대화가 추진되면서 남북 교류는 앞으로 더욱 활기를 띠어 나아갈 것입니다. 이는 지난날 독립운동 선열들의 하나된 조국에 대한 갈망과 처절한 희생이 미랄이 되어 맺어진 결실이라 믿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선열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남한예술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펼친 합동공연에서 남과 북의 가수들이 손을 맞잡고 백두산과 한라산, 독도가 모두 우리의 소중한 터전임을 합창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의 기회는 천재일후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일찍이 안종건 의사께서는 하늘이 주신 기회를 받지 않으면 도리어 그 재앙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남과 북이 협력하여 절호의 기회를 살려 우리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후세들이 또다시 나라를 잃어버리거나 동족 간에 싸우고 죽이는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과 북이 서로 마음의 앙금을 없애고 대립과 갈등, 성노의 어두운 과거를 뒤로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통일은 주변 국가들의 협력과 조화 속에서 반드시 남북이 한민족이 주동이 되어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유사 이래 5,000년 동안 똑같은 언어와 역사,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풍습을 즐기며 살아온 남북의 한민족이 우리는 하나다라는 인식 아래 어렵게 켜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화해의 촛불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15일 광보회장 박유천.
이 도보다리 위에 올라서니 감개가 무량하고 해방의 날이 떠오릅니다. 1945년 해방에는 연합국의 호위와 원조가 막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방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수한 선열들이 흘린 귀중한 피가 없었던들 해방이 어찌 우리에게 제 발로 걸어 들어왔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의 암단의 길도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오 누가 시켜주는 것이 아니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한 세계의 평화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동포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될진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나라는 불행하려 하여도 불행할 수 없고 망하려 해도 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산림이 무성하고 오곡 백과가 풍성하며 전락과 도시는 깨끗하고 화평한 나라, 나는 그 나라를 차마 꿈에조차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날까지 잘들 계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고 깊은 날입니다. 독립선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께도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한말 어병운동으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독립운동은 3.1운동을 거치며 국민 주권을 찾는 치열한 항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자는 불굴의 투쟁을 벌였습니다. 친일의 역사는 결코 우리 역사의 주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독립투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습니다.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 이겨낸 결과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의 힘을 모아 이룬 광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광복의 그날 우리는 모두가 어울려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높은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비로소 온전히 우리의 땅이 된 서울의 심장부 용산입니다. 일제강점기 용산은 일본의 군사기지였으며 조선을 착취하고 지배했던 핵심이었습니다. 광복과 함께 용산에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용산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온 기반이었습니다. 지난 6월 주한미군 사령부의 평택 이전으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하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용산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와 같은 생태 자연공원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2005년 선포된 국가공원 조성 계획을 이제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서 허파 역할을 할 거대한 생태자연공원을 상상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아픈 역사와 평화의 의지, 아름다운 미래가 함께 담겨있는 이곳 용산에서 오늘 광복절 기념식을 갖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용산이 오래도록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처럼 발굴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한 독립운동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독립운동은 더 깊숙이 묻혀왔습니다. 여성들은 가부장제 사회,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중 삼중의 차별을 당하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평양 평원고무공장의 여성 노동자였던 강주룡은 1931년 일제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에 반대해 높이 12m의 을밀대 지붕에 올라 농성하며 여성해방, 노동해방을 외쳤습니다. 당시 조선의 남성 노동자 임금은 일본 노동자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조선 여성 노동자는 그의 절반도 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저항으로 지사는 출감 2달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지만 2007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1932년 제주 구자읍에서는 일제의 착취에 맞서 고차동, 김계석, 김옥년, 부덕량, 부춘하 5분의 해녀로 시작된 해녀 항일운동이 제주 각지 800명으로 확산되었고 3개월 동안 연인은 17,000명이 238회에 달하는 집회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구자에는 제주 해녀 항일운동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이후 1년간 여성 독립운동가 202분을 찾아 광복의 역사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중 26분에게 이번 광복절에 서훈과 유공자 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계속 포상할 예정입니다. 광복을 위한 모든 노력에 반드시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받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여성과 남성 역할을 떠나 어떤 차별도 없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해낼 것입니다. 묻혀진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의 완전한 발굴이야말로 또 하나의 광복의 완성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태 함께 만든 나라입니다.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함께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에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되살려 전 세계를 경탄시킨 나라,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분단과 참혹한 전쟁, 첨예한 남북 대치 상황, 절대 빈곤, 군부 독재 등의 온갖 역경을 헤치고 이룬 위대한 성과입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역동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가 많지 않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대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세대가 함께 이뤄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상과 역량을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보면 누구나 느끼듯이 한국은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나라이고 배우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그 사실에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70년의 발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길입니다. 분단은 전쟁 이후에도 국민들의 삶 속에서 전쟁의 공포를 일상화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영양 소모를 가져왔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북부 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었고 서해 5도의 주민들은 풍요의 바다를 눈앞에 두고도 조업할 수 없었습니다. 분단은 대한민국을 대륙으로부터 단절된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분단은 우리의 사고까지 분단시켰습니다. 많은 금기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막았습니다. 분단은 안보를 내세운 군부 독재의 명분이 되었고 국민을 편가르는 이념 갈등과 색깔론 정치, 지역주의 정치의 빌미가 되었으며 특권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합니다.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입니다. 저는 국민들과 함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국민들의 힘 덕분입니다. 제가 취임 후 방문한 11개 나라 17개 도시의 세계인들은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되살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경의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을 합의했습니다. 평화적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
G20의 정상들도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도 더불어 잘 사는 평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고, 지금 중국은 한반도 평화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는 남북러 삼각협력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와도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 협력은 결국 북일 관계 정상화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그와 같은 국제적 지지 속에서 남북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과 북은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남북은 군사 당국 간 상시 연락 채널을 복원해 일일 단위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바다 서해는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평화의 바다로 바뀌고 있고 공동 번영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감시 초소 철수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남북 공동의 유해 발굴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재개되었습니다. 앞으로 상호 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뜻깊은 일입니다.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또한 함께 평화와 번영으로 가겠다는 북미 양국의 의지로 성사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 정상이 세계와 나눈 약속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여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틀 전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판문점 회담에서 약속한 가을 정상회담이 합의되었습니다. 다음 달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남북과 북미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이 거칠 때 서로 간의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행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입니다.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룰 수 있었던 역사적 경험이 그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평화경제, 경제 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날도 앞당겨질 것입니다. 국제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남북 병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의 철도 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 사업을 더한 효과입니다. 남북 간의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이미 금강산 관광으로 8,9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 고성의 경제를 비약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습니다. 지금 경기도 파주 일대의 상전 벽해와 같은 눈부신 발전도 남북이 평화로웠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입니다. 1951년 전쟁 방지, 평화 구축, 경제 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 나라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창설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후 유럽 연합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합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 지평을 북방 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 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 안보 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식민지로부터 광복, 전쟁을 이겨내고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이뤄내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국민들이 기적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독립의 선조들과 국민들은 반드시 광복이 올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 살리기라는 순탄하지 않은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까지처럼 서로의 손을 꽉 잡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낙관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광복을 만든 용기와 의지가 우리에게 분단을 넘어선 평화와 번영이라는 진정한 광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베를린의 경운이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을 말씀드리고자 앞선 두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첫째, 시급한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이산가족이 우리 곁을 떠나기 전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둘째,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여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남과 북 그리고 세계의 선수들이 땀 흘리며 경쟁하고 쓰러진 선수를 일으켜 부정케 않을 때 세계는 올림픽을 통해 평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할 것도 없이 평화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강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입니다. 네, 다음은 경축 공연을 하겠습니다. 제73주년 광복절과 정부 수립 70주년을 축하하는 축제와 화합의 대합창이 펼쳐집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사악장 환희의 송가를 KBS 교향악단의 연주에 맞추어 모두 700명으로 구성된 연합 합창단이 부르겠습니다. 환희의 송가는 독일 시인 쉴러의 시에 베토벤이 음악을 붙인 곡으로서 모든 인류의 평화와 우애를 기원하는 노래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날에도 연주된 바가 있지요. 제73주년 광복절과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이해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가 전 세계의 평화로 퍼져나가길 소망하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축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Laufet grüner Heide
네, 매우 뜻깊고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아름다운 무대를 선사해드린 공연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만세 삼창은 모든 출연진들이 함께 광복과 정부 수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이 만세를 부르는 영상에 맞추어서 오른손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경축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네 분께서 행사장을 떠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